안녕하세요. 영어회화, 재무설계, 주식투자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코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4월의 보험 이슈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험 이슈 조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손 보험이 더 이상 이제 끼어 팔기가 금지가 되고요. 두 번째, 유병자분들을 위한 실손 의료 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4월 보험 이슈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들은 딱 이 두 가지다.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 나도 조금 뭐 질문 사항이 있다,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다, 개인적인 조금 나도 알아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친구치에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다 나와 있죠. 이쪽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전화보다는요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디에서 받고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이게 있다더라, 저도 한번 조금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셔야지만 그렇게 제가 상담 진행을 해드리지, 무턱대고 전화하셔서 아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담 중의 경우가 대다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왔던 게 이제 금융위에서 자료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아, 그저께죠. 지금 4월 1일이거든요. 되자마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건데 4월 1일 지금 오전 12시 지나고 있는데요. 3월 30일 날 금요일 날요. 보도 자료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바로 나왔어요. 딱 제목 자체가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가 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어 팔기가 금지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그다음에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혈압 약 드시거나 아니면은 고지혈증 약 드시거나 당뇨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냥 약 처방만 받으시는데 일반 보험에서는 받아주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심사가 바로 거절된다라든지 의료실손 했을 때 거절이나 아니면은 할증이 너무 많이 붙으셨던 분들이나 가입하기 굉장히 어려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내용상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딱 나오죠. 가입 심사 항목 자체를 18개에서 6개로 축소를 하고 투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투약, 약 먹는 거 있죠. 심사에서에 제외가 됩니다.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페널티가 있겠죠. 아무래도 일반 의료 실손 보험에 대비해서 페널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입원과 외래 진료 의료비를 보장하는 거예요. 입원, 수술, 그다음에 외래 통원, 의료비를 보장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밑에 나올 텐데 약제비, 약값은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비급여 항목 중에서 MRI나 비급여 주사, 그리고 또 하나 도수치료, 요거는 보장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병력자 분들에게는 이 의료실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인 부담률도 30%로 설정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월 보험료 예시가 딱 나오죠. 30세일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23,438원, 여자의 경우 27,518원. 왜 여자가 더 비싸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보험 청구권이 훨씬 더 많아요. 남자보다. 좀 알아서 청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져요. 60세일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 55,000원인데 여성분들의 경우 7만 원입니다. 의료실손 보험 자체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은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진코치 고객님들도 계세요. 제 영상을 고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고객님들은 뭐야? 뭐 나는 원래 단독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진코치는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요. 14년부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으로 아니게 판매한 상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태아보험은 함께 팔았던 거는 맞습니다. 태아보험 그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일반 분들에게는 단독 상품으로만 다 이렇게 팔았던 거죠. 영업을 했었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게 설계사가 엄청 귀찮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 하나 안에다가 이 뭐 이런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사망영역 특약 같은 거 다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실손의료 특약 같이 달게 되면은 한 청약서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하는 대로 단독을 하게 되잖아요. 단독 하나 또 빼야 되고 요거 이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있는 거 떼야 되고 요렇게 두 가지를 다 해서 청약서 사인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단독으로 되었느냐라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표현 참 잘해서 그렇죠.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모집, 관행, 개선. 자, 이게 제가 항상 말했던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쓰면서 좀 해보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손의료보험 얼마 갖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진짜 좀 여러 사항을 물어보거든요. 의료 얼마 갖고 계세요 하면은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한 9만원짜리 갖고 있어요. 혹은 저는 한 5만원짜리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실손의료보험 끼워 팔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었었던 건데요. 실상 설계사분들이 어떻게 판매를 한 거냐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사망연계특약 플러스 쓸게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일당이라고 하죠. 입원 일당이라고 쓸게요. 여기에다가 적립보험료까지, 여기다가 사망연계특약. 이거는 뭐 연계특약이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기본 혹은 주계약으로 가입이 됐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합쳐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의료실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다? 5만원 혹은 9만원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건 얘잖아요. 얘인데 설계사는 설명을 그렇게 안 하죠. 나 실손 하나 가입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싹 다 넣는단 말이에요. 싹 다 넣으면서 실손 5만원이야. 야 실손 9만원이야. 틀린 설명이라는 거죠. 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판매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도 못 이해한다고 해서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확한 설명은 꼭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무수히 많은 고객님들 중에서 이제 증권분석권을 요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받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 9만 원인데 적립보험료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의료실손을 위해서만 가입을 했는데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갱신특약 당연히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나쁘다라는 거 아니야.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나쁜 보험은 없다. 나쁜 보험은 없어요. 근데 나쁜 설계사만 있을 뿐. 그럼 저도 야 너도 설계사 일 하잖아. 너도 영업하면서 왜 다른 설계사도 공격해? 그 취지가 아니에요. 그 취지가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보험 상품이요. 9만원짜리 9만원짜리 의료실손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년 납이에요. 그러면 이게 240회죠. 그러면 9만원 곱하기 240회 얼마예요? 9436, 928 2만 1,000 맞나요? 2,160만원? 928, 9436 맞죠? 2천만원짜리 여러분들 차를 산다고 해봐요. 2천만원짜리 차를 산다. 여러분들 신중해요? 안 신중해요? 엄청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이 회사는 뭐고 프로모션은 뭐고 내가 할인 혜택은 어떻게 받고 내가 뭘 받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냥 한 50만원짜리 청소기를 산다고 해도 엄청 신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만원짜리 청소기 산다고 해도 엄청 신중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실손의료보험을 끼워 팔기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다. 미연에 방지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다. 정확한 설명을 해야지만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추진 경과 자체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의료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시는 일반 전체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의료실손보험인데 이것이 편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되는 되게 소외되는 계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소외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사 항목이 18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요. 치료 이력 자체도 5년에서 2년으로 5년 이내 중대질병 10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요. 딱 1개가 뭐냐면 암이에요. 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 거를 보시는 설계사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편 심사보험 있죠. 325 뭐예요? 3개월 이내에 수술 입원 예정이 없고 2년 이내에 수술 입원이 없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이 없으면 이게 바로 325 심사잖아요. 간편 심사로 들어갈 수 있는 유병력자를 위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의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요거 자체가 제가 딱 보니까 딱 325잖아요. 그쵸? 325 여기 옆에 있는 거 3개월 이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치료나 추가 검사 필요소견 여부가 없고 그 다음에 가입 심사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여기 있었던 거 약물, 투약이죠. 그 다음에 추가 검사 받았는지 여부 가입 심사 요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나 7일 이상 치료 여부 요거를 이게 없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 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가 없어야지만 혹은 있다 손 쳐도 암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를 만약에 있다면 여기 옆에는 일반 같은 경우 5년이지만 여기는 2년이잖아요. 있다면 할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지 대상이 분명 들어갈 부담보호를 잡힌다라든지 분명히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 왼쪽 거 보면 너무 까다롭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5년 이내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이 있으면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아예 가입 거절 나오죠. 무조건.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서 기존 실손 말하는 겁니다. 수술, 투약 등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가입이 아예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아예 불가능. 근데 여기 딱 나오죠. 유병력자 실손 부분 딱 보면은 여기 부분이요.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를 하고요. 투약 여부는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 5년간의 발병 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 또한 기존 10개에서 암 1개만.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아까 말했던 325 간편 심사를 가입을 했던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딱 나와야 돼.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고 경증 만성 질환자 등 제가 아까 말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대부분 이게 만성이죠. 소비자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페널티 있죠. 보장 범위가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과 동일한데 보장 범위요. 5천만 원 한도에다가 5천만 원 한도는 수술 입원에 대해서 5천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만 원 한도로 원래는 우리가 25만 원 한도잖아요.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20만 원 한도. 생명보험에서랑 똑같은 20만 원의 한도로서 외래 통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자기 부담률이 얼마예요? 30%다.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발행했을 때 자기 부담률이 어때요? 급여 항목에서는 10%, 비급여는 20%인데 여기서는 자기 부담률 무조건 30%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써있죠. 보장 한도가 5천만 원, 통원외래 20만 원, 연 180회 한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동일하다고 딱 나오죠. 그 다음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 사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가입 연령 요게 이제 중요하죠. 60세 막 이런 게 아니라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분들 계세요. 저 65세 넘었고 70세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혹은 저희 아버지가 70세 넘었는데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이런 게 있나요? 라고 말하면은 제가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한 48년생 정도 되십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편보험이라고 이 나이대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거. 근데 갱신형인데 주기가 뭐 5년 갱신이 아니라 10년이나 15년 혹은 20년 갱신으로 가입하시는 거. 그리고 70세이신 분들이 20년 뒤면 몇 세예요? 90세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그냥 보험을 아예 없애는 것. 저는 그거를 가장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70세가 넘어가면 나라에서 혜택해주는 게 보건소라든지 나라에서 혜택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막 그 돈 내면서 보험 유지하는 거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사항은 다 뭐 비슷한 내용사항이 되고요.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딱 나오죠. 그래서 입원에 있어서도 맥시멈 입원 10만 원, 그다음에 통원 2만 원. 기존에 있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 실손 같은 경우는 입원에서 급여 10%, 비급여 20% 중에 비급여 20% 하는 것이고 그랬었는데
유병력자 실손 같은 경우는 30%나 10만 원 중에 큰 거를 맥스는 큰 거잖아요. 30% 부담금이나 30%와 내가 냈었던 병원비 중에 30%와 10만 원 중에 큰 돈을 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무조건 거진 30%겠지, 그치? 통원도 이제 원래는 만 원, 15,000원, 2만 원이죠.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의 대상에서 만 원, 15,000원, 2만 원. 혹은 10%, 20%, 급여 10%, 비급여 10% 중에서 큰 거를 제했는데 여기서도 통원 20만 원 한다고 그랬죠. 20만 원 한도인데 30%와 2만 원 중에 큰 거를 제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한 남자 3만 5천 원, 여자 5만 4천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설계할 때 뭐가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유병력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특히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만성. 이런 분들의 대상으로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요. 유병자 실손에다가 더하기 간편심사보험을 함께 여기다가 뭘 다는 거냐면 입원 일당은 하지 마세요. 입원 일당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사실상 입원 요즘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가격이 뭐 나는 입원자 넣고 싶다 하면 상관없는데 진단비와 수술비 정도만 딱 해서 요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간편심사도 한 15년 갱신 혹은 20년 갱신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딱 운용하면 일반 유병자 분들도 참 괜찮은 플랜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료 갱신은 1년마다 기존의 거랑 똑같고요. 상품 구조 변경은 3년마다. 지금 거 15년이거든요. 일반인 분들은 15년인데 3년마다 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도 뭐 요거는 그래도 우리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딥니까? 좀 더럽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약자이지만 그래도. 그래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곳이요. 4월 2일 월요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게 삼성화재, 하나선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선보, DB선보. 그 다음에 4월 중에 농협선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생보사 중에서 삼성생명과 농협생명. 그래서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슈죠. 실손의료보험 이제 단독화 시행. 더 이상 끼어 팔기 금지가 된다. 이것 때문에 아주 곡소리 내시는 설계사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판매하셨던 분들 참 많았을 텐데 이렇게 원래 끼어 팔았다가 나눠서 팔면 진짜 많이 귀찮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최강서 두 개 받아서 두 개를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애초부터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해왔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런 지장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여기 있죠.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서 키어 팔기로 인한 타 보험 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제가 아까 말한 거죠. 비자발적 가입. 사망 보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단비 수술비나 적립보험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비자발적 난 원치 않았는데 난 의료실손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을 차단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만 이 말이 좀 웃긴데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한 건 당연하죠. 당연한 말을 써놓고 있어. 단독실손보험 가입하고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가 들어가 있는 정액 보장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 뭐 당연한 말이죠. 단체 보험은 아직 유지를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경찰 이런 분들은 단체 보험 안에는 실손 의료보험 특약이 포함 패키지 상품이 아직도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도 단체 보험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단체 보험에서도요. 실손 의료보험이나 기존 내용들을 원래는 입사 후에 퇴사가 되면은 원래는 이제 보험 내용이 끝났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돼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져갈 수 있다. 개인 보험으로서 그 내용 법 개정이 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조금 이거 서치를 좀 해봐야 되는데 될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된 게 아니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유병자 실손보험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설명 요거만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미한 치료 이력이 있지만 건강한 편인 것 같은데 일반 실손이 아니라 유병력자 실손을 가입해야 될까요? 이거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나 경미한 치료 이력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등에 대해서 혹은 이제 목에 대해서 경추에 대해서나 나는 약간 좀 약간의
약간 미세한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어디에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일반 심사에서 일반 실손 보험으로 한번 심사를 한번 넣어보고 그 부담보가 뭐 1년이나 2년이나 나는 좀 감당할 만하다면은 그게 훨씬 더 낫다. 왜? 유병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부담금 30%에다가 그다음에 그 약 처방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없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부담금에서도 약간 좀 차이가 아까 있었던 것처럼 있으니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현재 고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내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유병자 실손 가입 가능한지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 그렇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에도 약 복용만으로 해당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고 최근 2년 동안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고혈압 약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냥 병원에 처방해 준 거지. 그 처방해 주자마자 난 만성 질환자가 된 거야. 보험회사 측에서는 슬프죠. 그 건강한 편의들 설계사 건강 잘못 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지. 어? 건강한 사람인데 설계사가 유병자 실손을 가입시켜버릴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발생하지 않도록 뭐 제도 개선을 한다, 건강한 사람인지 여부를 추가하긴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약간 또 이제 혼선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뭐 실손 보장 처리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수 비급여 항목에서 도수 체외 충격파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검사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부담률 30%라는 거, 그 다음에 최소 자기부담금도 수술 입원일 경우 입원 10만 원, 통원 2만 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라는 거죠. 고지사항 질문표 해야 하나요? 당연히 작성해야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작성해야만 한다. 고지사항. 그다음에 보험회사 실손 가입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 가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실손 단독 상품 가입하게 되면 진단비 등 다른 상품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가 없게 되나요? 그렇죠. 같이 가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품 구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가장 핵심적인 보험 이슈는 요 내용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 20분 가량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일 것이고 아마 이미 앞전에 다 껐을 거예요. 제가 핵심 사항을 맨 처음에 말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도요.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 진코치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 사항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선심사 제가 바로바로 넣어봐 드릴 수 있어요. 생명보험에서는 선심사는 아닌데요. 손해보험사 같은 건 선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 사항을 보내주시면 선심사를 받아봐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제 기가입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단체 지금 문자, 카톡 작성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정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작성해서 그렇게 조금 선심사 넣어드리는 4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